네, 양자역학 그리피스 5.2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전자 기체 모델에서 전체 에너지를 전자의 개수로 나눈, 즉 이를테면 자유전자당 가지고 있는 평균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페르미 에너지의 어떤 비율로 나타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답이 나와 있네요. 이거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당연하게도 프리 일렉트론 가스 모델을 좀 알아야겠죠. 자, 주어진 조건은, 포텐셜의 조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차원에서는 늘 많이 했던 사실은 이제 무한 우물이 되는 거고, 그거를 3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보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에요. 간단한 모델이고, 뭉쳐져 있는 원자, 그러니까 고체를 설명하기 위한 이런 전자 모델의 가장 시초가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전자 기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연력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상기체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나 에너지 같은 건 다 알죠. 우선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해당 범위 내에서는 요게 이제 라플라시안이죠. 라플라시안 파동함수 써주고, 이게 에너지다. 네, 이렇게. 자, 라플라시안은 지금 우리가 그 카르티지안 좌표기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이용하고, 그리고 웨이브 펑션을 지금 이제 XY축, XYZ축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과 같이 변수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의 경우를 얻을 수 있죠. X축으로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계도 미분으로, 델이 아니라 그 라플라시안, 그 다음에 에너지는 EX.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금방 하면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상수,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붙여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요거는 이제 k x x b x 코사인 k x x. 자, 여기서 k x라고 하는 건 E 오버 h 마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kx 제곱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운드리 컨디션에 의해서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자면 bx는 0이 되어야 하고, 자, 따라서 ax, 물론 이제 ax 자체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사이즈가 lx이기 때문에 lx분의 루트 lx분의 2,
sin kx는 지금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만 바운드리 컨디션에 의해서 nx 파이 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y와 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변수 분리를 했기 때문에 웨이브 펑션은 곱에 의해서 기술된다. 자, 따라서 앞에 상수들은 모두 곱이 되는 거죠. lx, ly, lg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사인 함수들의 곱이죠. 곱. 자, 여기서 우리가 nx, ny, ng라고 하는 값들은 1부터 시작하는 값들. 0은 될 수 없어요. 0은 웨이브 펑션이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kx는 lx분의 말하자면 뭐 파이 n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y, kg도 똑같이 저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파동함수를 구했다면 이제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뭐 EX, EY, EG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웨이브 펑션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썼던. 자, EX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X를 써주는 게 맞고, 자, 그래서 EX를 보면은 이걸 바꿔주는 게 맞죠? 그래서 뭐 EM분의 뭐 H바 제곱 KX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고, EY는 역시 똑같이 EM분의 H바 제곱 KY의 제곱 플러스 EM분의 H바 제곱 KG의 제곱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자, 정리를 하자면 에너지는 EM분의 H바 제곱 KX 제곱 플러스 KY 제곱 플러스 KG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자, KX 제곱은 여기서 이거를 제곱한 값과 같고요. 파이 제곱은 이제 KX 제곱이나 KY 제곱이나 KG 제곱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똑같이 EM분의 H바 제곱에다가 파이 제곱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으니까 뽑아줄 거고, 자, 그러면 LX랑 NX만 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lx 제곱 nx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ny 제곱 ly 제곱 ny 제곱 똑같이 lg 제곱 ng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기껏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싸잡아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k제곱. 자, 여기서 토탈 k라고 볼 수 있겠죠. 요 k라고 하는 건 k제곱은 k제곱 말고 k라는 이름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웨이브 벡터 라고 정의를 해줄 거고, 사실 얘는 kx, ky, kg의 성분들로 구성된 하나의 벡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거를 왼쪽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축이 x축, y축, g축이 아니라 kx축, ky축, kg축이 되는 거고, 여기 이 원점,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로부터 뻗어나온 값을 k 벡터라고 할게요. 물론 이제 아무렇게나 뻗어나올 수는 없고, 우리가 이게 허용되는 k 값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nx 또는 ny, ng에 의해서 n 값들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k 벡터를 뻗을 수는 없고, 이렇게 격자점에 대해서만 k 벡터를 뻗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격자점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회색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하나의 작은 상자가 있는데, 작은 상자는 맞닿아 있는 가장 인접한 이웃한 격자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사실은 lx분의, 지금 이제 y축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ly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냐면 k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nx는 일단 자연수만 가능한데 여기서 이만큼의 상수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x가 가능한 값은, 예를 들어 nx가 1일 경우 lx분의 파이, 그 다음 값으로 띄엄띄엄 가질 수 있는 것이 nx가 2인 경우 lx분의 2파이, 그 다음 가질 수 있는 값이 nx가 3인 경우죠. 그러면 lx분의 3파이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 한 칸 사이의 거리가 x축이 기준이라면 lx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lx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ly분의 파이 또는 lg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칸의 길이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얘는 lx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G축으로 본다면 여기 길이는 lg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칸 한 칸의 길이가. 자, 그리고 k 벡터를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k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냥 k 제곱은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저 위에서 파이 제곱까지 포함한 이 값이 k 제곱이 된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이 작은 이 뭐랄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각각의 길이를 전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부피를 한번 써보면 각각을 다 곱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요 점, 잘 안 보이네요. 자, 요 점, 이것도 좀 그렇고 빨간색이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다 지웠어. 이렇게. 자, 이 점, 지금 색칠하는 이 점에 대한 하나의 블락으로 매칭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별표치는 지금 별표치는 이 점은 얘에 해당되는 다른 블락이 또 있고요. 지금 네모치는 이 부분은 얘에 해당하는 다른 또 블락이 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 점에 대응되는 블락이 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이 가지는 부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점은 사실 뭐냐면 K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 격자점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태예요. 그쵸? 그래서 레티스 포인트는 레티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하나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하나의 스테이트가 가지는 부피가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H 스테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좌표 공간은 K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X축, Y축, G축이 아니라 KX축, KY축, KG축이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금 고체 물질을 다루려고 이런 프리 일렉트론 가스 모델을 만든 건데, 그래서 실제 고체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있을 거고, 그 원자의 개수를 라지 N, 라지 N으로 둘 거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원자가 가지는 그 전자의 개수를, 그러니까 자유전자라고 해야겠죠. 자유전자의 개수를 D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 이거 free electron 총 전자는 물론 자유전자 기준이겠죠. N D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굉장히 큰 숫자. 어느 정도로 크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수, 아보가드로 수. 그러니까 10의 23승이죠. 23승만큼 되는 굉장히 거대한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D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하나당 뭐 많아봤자 한 개, 두 개, 내지는 뭐 세 개 정도의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많은 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전자들이 하나의 스테이트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격자 하나, 레티스 포인트 하나에는 2 일렉트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업앤다운으로 스핀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면은 한 스테이트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스테이트의 개수는 사실 전자 개수의 절반인 거죠. 10개 전자가 있다면 꽉꽉 눌러 담아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꽉꽉 눌러 담아서 5개의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굉장히 큰 수의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꽉꽉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꽉꽉 눌러 담았을 때 이제 KX, KY, KG는 음수는 안 되니까 이 양의 영역에 대해서만 굉장히 큰 숫자로 전자가 쌓이게 되면은 이게 마치 어떤 굉장히 거대한 그 구 표면처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지금 보는 그림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전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돌토돌 울퉁불퉁한 그런 상태는 우리가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전자가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8분구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이거를 일단 뭐라고 하냐면, 물론 이제 8분구 형태로만 있지만 페르미 스피어라고 합니다. 이거를 페르미 스피어, 페르미 구라고 부는 거죠.
그리고 이 표면을 뭐라고 하냐면 Fermi Surface라고 해요. 페르미 표면. 그리고 페르미 표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전자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꽉꽉 눌러 담았을 때 어떤 우리가 8분구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K 스페이스 좌표에서 그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표면을 페르미 서피스 그리고 그 표면이 가지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찰랑찰랑하게 찰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이 8분구의 반지름을 KF라고 할게요. KF. 자, 그러면 8분구의 부피는 당연히 8분구니까 8분의 1 곱하기 파이 부피죠? 3분의 4 파이 KF의 제곱 세제곱이죠.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하나의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부피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총 부피, 그러니까 이제 이 8분구의 부피에서 다시 8분구의 부피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스테이트의 개수 곱하기 스테이트의 부피,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부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다시 스테이트의 부피와 스테이트의 개수와 스테이트의 부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8분구의 부피를. 스테이트 개수는 전자 개수를 따져보면 되죠. 이거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분의 ND.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좀 한다고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길이의 곱이니까 V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뭐 이제 2 남고 2 사라지고, 그러면 뭐 KF의 세제곱은 뭐 3 파이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ND 남아있고 V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부피분의 어떤 전자의 개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단위 부피당 들어가 있는 전자의 개수, 전자 밀도, 자유전자의 밀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3파이 로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KF는 이제 3파이 로, 3파이 제곱이죠. 제곱. 3파이 제곱에 로에 3분의 1제곱, 3분의 1승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는 EF로 표현해 줄 건데 지금 KF 반지름이라 그랬잖아요. 반지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KF가 되는 거죠. 반지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도달하는 어떤 이 스테이트는 당연히 이제 어떤 격자를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KF로 보자.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요 공식, 그쵸? 이걸 이용해서 써줄 수 있죠. 그냥 여기 그냥 KF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n분의 h바 제곱 kf의 제곱인데, kf는 3분의 1승이었으니까 2n분의 h바 제곱 3파이 제곱의 로에 3분의 1승이 아니라 3분의 2승이 되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자, 여기까지가 페르미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 과정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전체 에너지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린 껍질의 에너지만 계산을 한 거고, 전체 에너지는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할까? 그러니까 이제 껍질 표면의 에너지를 알았으니까 껍질 두께의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그 두께를 0에서부터 반지름까지 적분을 해줄 겁니다. 반지름은 KF.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전략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2를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있을 때, 반지름이 뭐 이제 지금 K라고 되어 있으니까 K라는 반지름의 8분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부피는 당연히 이제 뭐 8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4 파이 K의 세제곱이 될 건데, 부피는 dV를 구한다면, 그러니까 K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아주 그 반지름의 미소 변화에 따른 dV를 구한다면, 우리가 그냥 수식적으로 그럼 뭐죠? 6분의 1 파이, 자, 3 K제곱 dk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은 뭐 2분의 1 파이 k 제곱 뭐 dk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요게 이제 dk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얇은 두께에 해당되는 부피를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게 이제 dV가 되는 거죠. 이만큼. 이게 이제 껍질에 약간의 DK라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껍질의 부피가 되는 거고, 어쨌든 부피를 구했으니까 부피에다가 전자수를 구하려면 일단은 뭐 부피에다가 그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뭐 부피, 이걸 나눠주면 스테이트 개수가 되는 거고, 스테이트 개수에서 곱하기 2를 해야 전자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쵸? 전자의 개수, 그걸 일단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얼마냐, 그러면 샵은 넘버를 의미해요. 껍질이죠, 껍질. 쉘. 이거는 2를 곱한다 그랬고, 스테이트 개수에 2를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부피, 껍질의 부피, 그리고 그 스테이트 하나가 가지는 부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파이는 밑에 제곱으로 남게 되는 거고, 따로 뭐 할 거 없이 파이 제곱분의 k 제곱 vk 제곱 dk. 자, 요게 쉘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인 거고, 우리가 맨 위에서 봤던 게 요거죠. 요거 각 스테이트, 그러니까 전자가 있는 스테이트죠. 전자가 있는 스테이트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자 개수에 이걸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쉘에 해당하는 전자의 에너지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걸 d2라고 표현을 한다면 EM분의 H바 제곱 K 제곱 그리고 파이 제곱 분의 K 제곱 DK. 자,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전체 적분을 하면 되겠죠. 자, 변수는 지금 K니까 반지름이에요. 0에서부터 KF까지, 표면까지 0에서부터 KF까지 D2를 반지름 K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럼 토탈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에서부터 KF까지 D2를 적분해 줄 거고, 아이고, 자, KF 지금 이제 이거 K는 변수니까 V 뭐 H 바 V K가 4승이네요. DK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뭐 상수는 앞으로 다 빼줄 거고, 2 M 파이 제곱 H 바 제곱의 V는 부피, 4승에 대한 다항식 적분이기 때문에 5분의 1 뭐 KF 5승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뭐 이걸 정리하면 책에 있는 공식대로 써보자면 뭐 10m 파이 제곱부터 나오네요. 숫자니까 뭐 10파이 제곱의 m 분의 h바 제곱 v 뭐 KF의 5승인데 아까 KF를 구했었죠. 네, 이렇게 그래서 KF의 5승인데 다시 3파이 제곱에 로는 지금 우리가 의미로 정한 거니까 V분의 MD V분의 ND 이거에 여기 이제 3분의 1승이 KF니까 3분의 5승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땡겨서 자, 이렇게 써주는 게 되는 거고, 뭐 정리를 하자면 뭐 V랑 더 계산해 줄 게 있는 거고,
진짜 정리를 하자면 뭐 3파이 V는 이제 여기 1승이 있고 밑에 이제 뭐 마이너스 3분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식 교재에 있는 식 5.56번 식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로 구해야 되는 건 토탈 에너지를 ND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KF에 대한 어떤 비율로 써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걸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A 곱하기 페르미 에너지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 A 값이 5분의 3이 맞는지 확인해 봐라, 이런 문제잖아요. 뭐 무식하게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요. 이게 일단은 공식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A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해 볼 수도 있죠. A를 구하는 작업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뭐 E 토탈 오버 ND 페르미 에너지 EF, F 조금 더 작게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되게 좀 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10파이 제곱 M 그리고 H 바 제곱 3파이 제곱 ND의 3분의 5승, V가 마이너스 3분의 2승이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자 그리고 ND 한번 나눠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F, 여기 이제 페르미 에너지는 뭐였냐면 아까 뭐 EM 분의 H 바제곱 KF 제곱이었어요. KF 제곱은 3파이 제곱에 로의 3분의 1승이었는데 V분의 ND 이거에 3분의 1승이 KF인데 그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2승이 되겠죠.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곱하기 역수로 돼서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3파이 제곱이 그쵸, 밑에가 있는 게 맞죠. 3파이 제곱에 ND가 3분의 2승, 그리고 V가 이렇게 역수 취해서, 그러니까 이제 분자로 올라가서 3분의 2승 이렇게 되는 거고,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보면 H바제곱 지울 수 있고 M 지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숫자들은 모두 뭐 해야죠? V도 지울 수 있고 V. 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10 파이 제곱, 그 다음에 이제 3 파이 제곱에 3분의 2승, 그리고 여기는 이제 3파이 제곱에 5분의 3승
자, ND는 따로 빼놓을게요. ND에 5분의 3승 분자에 써주고, 밑에 ND 하나 써주고, 여기 ND 3분의 2승. 자, 요거는 분모는 ND에 3분의 5승이기 때문에 어허, 얘네들은 아예 지워지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도 계산해주면 3파이 제곱의 1승이죠. 그냥 3파이 제곱이 남는다. 그러면 파이 제곱 길이도 계산해준다면, 아, 그리고 여기 2가 빠진 것 같아요. 2가 앞으로 나와줘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10분의 2 곱하기 3 5분의 3. 자, 따라서 이 토탈 전자의 평균 에너지는 프리 일렉트론 가스 모델에서 전자의 평균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의 5분의 3배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좀 길었는데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모델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 배우게 되면 또 이제 이 모델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전자들이 거동하는 모델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기초, 시초가 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